네, 오늘 화요일장도 시장의 색깔은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올라와 있습니다. 금호건설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2,010원, 금호건설이 18% 급등하면서 4,38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와 있는 별다른 재료는 없습니다. 일단 PBR은 0.3배 아래까지 내려서 있는 낮은 저 PBR을 가리키고 있고요. 어제 나온 소식 가운데 한 가지 보시면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수주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으로 20년치의 임대료를 확보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런 안정감, 재무 구조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석유 또 흥구석유까지 해서 동반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석유가 16%까지 상승하면서 26,600원 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21일에 동해가스전 전략회의가 열린다는 기대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전자가 12%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의 주가가 12% 오르면서 22,000원 선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한 루마니아 국방장관 회담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국방 예산을 GDP 대비해서 현재 2% 수준에서 GDP 2.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린다는 이슈가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루마니아 쪽으로 방산 수출을 좀 더 하게 되면서 우리 방산 수출의 목표치 도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한화시스템이 그것을 반영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 신고가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요.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플레이그램 11.6% 상승 1,100원짜리 주식입니다. 그리고 사명이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4,000원대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ESS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전자기기 등에 들어가는 게 콘덴서라는 그 부품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 소재인 커패시터 필름을 국내 유일 개발 양산 가능한 기업입니다. 커패시터 필름의 쇼티지 현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10% 넘게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이수페타시스가 8% 넘게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최근 클라우드 AI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MLB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AI뿐만 아니라 애플 쪽에 앞으로 또 PCB 쪽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종목 이수페타시스 57,000원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강세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눈에 띄실까요? 네, 일단은 하나시스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이제 출발할 때에는 양지수가 또 이제 올라가는 듯 보였지만, 최근 우리 시장을 볼 때 상승하는 듯 하더니 또 결론적으로는 지수를 또 떨어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하락하는 종목도 훨씬 많아져 버리는 그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양지수 모두 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잡히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이제 또 음전을 해버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또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그런 이제 장세가 오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수 올라가는 것 대비 내 종목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라고 느낄 만한 시장이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쪽에 있는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장세가 반복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또 그런 움직임이 매우 빠르다라는 게 또 바로 오늘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LIG 넥스원 같은 또 이제 방산주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서 비단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등등 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주목을 받았고, 오늘 하나시스템까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확실하게 성장성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은 현재 확실한 캐시카우를 또 보유를 하면서 성장성을 동반을 하던지 결국에는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찍히는 것들이 있어야 결론적으로 또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내 이제 이 루마니아 쪽으로 이 무기 수출에 대한 또 이제 계약건들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일단은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뭐 자주포, K9 자주포나 혹은 이제 뭐 LIG 넥스원의 뭐 신궁,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의 뭐 K2 전차 등등 해서 이제 5월 달에 현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폴란드 쪽에서도 뭐 추가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사실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꾸준하게 기대감을 가져가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시스템이 상당히 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시스템은 좋은 종목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한 18,000원 구간에서 2만원 구간까지 박스권을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8,000원 구간에서 이제 2만원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밀어주는 구간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빠져나온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방산주들이 언제든지 이슈가 한번 나오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 흐름을 봤을 때 18,000원 구간에서 또 19,000원 구간까지 끌어올려주는데 또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만원 구간 신고가 부근 뚫어주면서 또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안내드렸던 수급을 어느 정도 잘 동반을 해주면서 상당히 또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또 갖춰간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이 이제 시장에서 워낙에 또 상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좋은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모양을 갖춰나가는 종목들을 또 우리가 가져갈 필요성,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올해 방산 수출 목표 금액인 200억 달러, 26조 7천여억 원의 규모인데요. 루마니아가 발판을 마련해 줄지 국방부 장관 방문한 이 루마니아에 집중이 되면서 방산주 올해 수출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가 어제까지 신고가 행진을 펼쳤습니다. 화장품은 어제 꺾였는데 어제까지 힘을 내줬었던 음식료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무화기 5% 하락하면서 6,72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가운데 현대로템 4.8%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어제 사상 첫 KTX 수출에 대한 이벤트 나오게 되면서 사흘째 어제까지 상승을 하고 어제 10% 올랐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고요. 풀무원 4.7%의 하락입니다. 국제약품이 4%, 키다리 스튜디오가 4% 넘게 하락하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뒤를 이어서 AMP가 4% 하락입니다. 사마 알미늄도 4%대 조정, 그리고 음식료 빙그레가 4% 하락. 빙그레는 최근 들어서 큰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오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여기에 K푸드의 흥행 이런 것들이 몰리고 있는데 빙그레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상홀딩스 우선주, 김치 관련주죠. 3.7% 하락, 효성 TNC가 3.8% 하락을 띠고 있는 화학 소재주인데요. 이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은 하락 종목 중에는 이제 또 서현이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일제히 급등이 나왔었다가 오늘은 또 잠시 눌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이제 집중받는 쪽만 상승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집중받는 쪽에서도 워낙에 또 이제 빠르게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자동차 부품주 쪽에 수급 들어갔으니까 한번 따라 타볼까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선별을 조금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형주고 주도주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대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신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제 또 워낙에 급등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게 되면 그 외에 이제 또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오늘 또 이제 서현이야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성우하이텍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SL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활약을 상당히 해주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수급을 잘 받아주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일단 어제 화신은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이제 앞선 구간에 있었던 또 이 매물 구간을 잘 삼켜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제 상당히 또 급등이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시간에 한번 SL 같은 경우에도 한번 또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SL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박스권 구간에서 상당히 강력한 수급을 받아주면서 앞선 구간 이상만큼의 충분히 강력한 힘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도 충분히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앞선 구간 이상이 충분히 또 강력한 힘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 SL이나 화신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또 무난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따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현이나 혹은 이제 뭐 성우하이텍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수급이 강력하느냐라고 봤을 때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현대차나 기아가 워낙에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면서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여줄 만한 종목들이 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들이 결론적으로 현대차나 기아가 꺾이게 되면 또 순식간에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이 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었던 물량을 또 순식간에 또 뱉어내면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는 종목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을 잘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다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현대차와 기아를 약간은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받아주는 종목은 매우 한정적이니까 특히나 선별을 잘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의견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쪽에 수급이 강하지는 않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현대차 기아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 현대차는 현재 3%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이오플로우가 27%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10거래 만에 반등하고 있는 그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업입니다. 13,000원대에 도달을 하고 있고요. 라이콤 현재 24%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FSD 테스트 승인 소식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주 움직이고요. 삼형 ENC가 17.8%까지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웨스트라이즈 17%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집니다. PC의 진단 키트 관련주인데요. 17%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윈팩이 12%, 사피엔 반도체 12%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I 안경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피엔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IC 역할을 담당하는 실리코 백플레인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라닉스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리튬 포어스, 리튬 관련주 11% 급등, 흥구석유가 10%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전문가님? 네, 또 라이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이제 오늘 뭐 시장이 녹록지는 않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자율주행 쪽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제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이슈들, 최근에 뭐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 허가가 또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또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승인한다라는 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제 라이콤이 오늘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라이콤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라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따라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오늘 그냥 딱 이슈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나서 바로 일제히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윗꼬리를 강력하게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한 차례 나오는 모습. 수급을 지켜준다라기보다는 일전에 한번 급등 나올 때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또 순식간에 빠져버리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지만 윗꼬리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힘을 받고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순식간에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최근에 수급을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라이콤이 이제 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요거를 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최근에 수급을 받아준 종목이 라이콤이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자율주행 쪽을 보시면서 약간의 또 경각심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수급 받아준 대장인 라이콤이 또 오늘 완전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지, 그 외의 종목들은 또 순식간에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빠르게 종목별 순환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상승을 끌고 가는 종목이 대장 혹은 그래도 그나마 이등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선별적인 이 종목 선별에 대한 이 중요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시스가 12%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기업인데 동박시장에 진출하는데 초읽기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제주 맥주는 무상 감자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주 5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무상 감자, 발행 주식과 자본금 줄어드는 이슈고요. 라메디텍이 11.8%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제 상장 첫날이었던 소형 레이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투자주의 종목에 바로 지정이 되면서 오늘은 또 급락세로 돌변을 하고 있고요. Y랩, 웹툰 관련주 11% 하락,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11%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나타내고 있는 종목으로 하이퍼 코퍼레이션 나오고 있습니다. 8% 하락하고 있고요. EM코리아, MBT, 한줄라이트메탈, 대양제지 같은 종목들이 7% 하락 띄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종목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하락 종목 중에서는 우양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워낙에 순환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오네? 그러면 한번 이제 따라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에서는 따라 타는 매매는 특히나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음식료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어제 뭐 사조 시푸드나 그 다음에 뭐 CJ 시푸드 이러한 종목들이 또 굉장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뭐 오늘 사조 시푸드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고점에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강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특히나 주의해야 될 점이, 시장에서 상방은 제한되어 있고 계속 이제 아침에는 올라가는 듯 하다가 순식간에 빼버리는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심리가 순식간에 나빠지면서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안내드렸던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좋은 수급 흐름을 가져가 주면서 올라올 그림을 만들어준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같은 구간에서 수급을 밀어 넣어주면서 올라갈 준비를 어느 정도 해준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당장에 막 치고 올라가는 건 완전하게 이제 고수의 영역,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들의 수급을 새롭게 바닥에서 또 모아가고 모양을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점, 우양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이 종목들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조 대림에서 냉동 김밥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 독보적이었던 냉동 김밥의 모멘텀을 나누어 가지더니 하락하고 있는 우양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롭게 주가 바닥권에서 수급 모아가면서 종목별 장세를 이끌 종목 찾아보는 시간, 김영희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